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한 17시간 반 만에 어제 이제 오전에 나갔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심우정 전 총장 국민들 앞에서 뭐 사과를 하든 뭐 입장도 안 내놓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역시 윤석열 이 구속 취소가 결정된 다음에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 경위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 따져 물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거의 70년간 이어온 실무 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법원이 한 거였고 이것을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기존의 관례들을 다 뒤집어 엎거나 또는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우를 달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네. 더 황당한 건 바로 다음 날 일로 계산합니다라고 종전대로 그냥 하세요라고 네. 지침을 내린 거예요. 뭐예요? 각 검찰에. 앞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해라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고 또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들었던 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했던 것을 헌재가 과거에 위헌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즉 전혀 다른 사례에서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가져다 쓴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도 다른 매체에 나와서 좀 인터뷰를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검찰은 특히 총장은 그러면 현행법을 다 합헌적이다라고 전제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위헌이냐를 따지는 건 법원 또는 헌재죠. 예. 검찰이 할 일을 하면 검찰이 돼요. 예. 갑자기 뭐 무슨 수사를 하려다가 이거 위헌일 수도 있으니까 수사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 안 되고 더 나가서 문제 있는 결정을 한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한 배경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직위원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렸을 때도 어차피 검찰에서 즉시항고하면 끝나는데 직위원 왜 저래?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심우정이 저렇게 나오면서 네. 이거는 뭔가 저들의 팀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실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했었고 네. 맞아요. 사실 그때 뭐 헌재도 결정이 막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 법조인들 상층에 있는 법조인들 몇몇이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심지어 막 그런 걱정을 이 현실화될 것 같은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특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걸 따져 묻고 있는 거고 또 박성재 전 장관과 뭐 통화한 내용들 맞아요. 3번이나 통화를 했다. 계엄 당시에. 뭐 그 위급한 상황 그 전후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박성재 전 장관과 왜 법무부 장관과 왜 이렇게 소통했느냐? 이 박성재 전 장관은 또 안가 모임 회동 멤버기도 하고. 네, 그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네.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지시를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이 있었던 내란이 있었던 밤에 이제 박성재 등이 실국장들 회의를 했었고 네. 그 회의 전후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3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심우정 총장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기억나시겠지만 방첩사가 성관위의 중앙성관위를 쳐들어갔을 때 네. 곧 검찰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검찰과 얘기를 나눴을 정황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했다.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보면 가능하겠죠? 거의 한 3시간 40분? 예. 아니 더 됐나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조서를 검토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얘기는 5시간 정도 뭔가 거죠? 얘기는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음. 기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묵비권 행사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예. 그래요. 심우전 정 총장 그동안 계속 우리가 물어왔잖아요. 특검 뭐 하냐? 왜 검찰은 빼놓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특검에 가 있는 이 검찰 쪽 검사들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검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믿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몇몇 검찰 출신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 예, 저 당시에 심우정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네, 그리고 검찰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문정 검사조차도 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 안 한다는 건 검찰 조직을 통째로 넘기는 거다. 네.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검찰총장인 자로서 저거만은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했던 배경은 뭘까? 예. 우정인가? 심우정이니까 우정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프렌드십. 들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약점을 잡혀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약점. 뭔가 총장이 되는데 된 것에 대한 보은일 수 있다. 아니면 정무적 판단 등 뭐 앞에 있는 두 개와 네네. 연결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봤다. 그럼 정무적 판단이 정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뭔가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에게 돌아올 보복이 어마어마한 보복이나 그런 폭로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울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겨자먹기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점설이죠. 소설가 나- 약점설. 뭐가 총장으로 오는 심우정. 과정에 뭔가 네.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그래서 네. 서로 발목을 잡아서 네. 이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약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크게 이익처럼 그렇죠.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서로 막 잘못한 사람들끼리 끈끈이 끈끈이 뭉쳐가지고 뭉쳐서. 의리 네. 지키고 근데 오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쪽 그 얘기도 있지만 음. 누군가가 야 헌재하고 다 얘기돼 있어. 법원하고 다 얘기돼 있어. 너만 여기서 결단해주면 윤석열 탄핵은 기각되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못 나가. 아 어차피 그저 조이대가 이렇게 다 쭉 얘기됐어. 그렇네. 너만 역할 해주면 돼. 너만 아, 여기서 역할 한번 눈 분담? 감아주면 돼. 너 그것도 있잖아. 심지어 너 어. 이렇게 누군가가 검은 디자이너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검은 디자이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요소요소에 그러니까 이재명 안 되고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법원 판단 때문에 유죄로 판결이 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가는 스케줄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역할 분담을 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데 추정을 좀 추정이죠, 해보는 추정이죠.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저거는 사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자살골 아 그렇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조차도 안 그렇네.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 말씀하신 예. 대로 이 본인에게 뭔가 이득이 돌아가는 네. 것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약점이 세게 잡혀 있고 동시에 야 다 정리돼 있어. 너만 여기서 하면은 돼.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야말로 이 사법 쿠데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저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기자를 불러 모아놓고 두손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러고 네. 갔어요 그냥 입장은 따로 서면을 내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또 저렇게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시면서 야, 씨, 문은 좀 자기가 열고 닫아라. 그러게 진짜. 네. 예. 우리 의원님은 어떠세요? 문 열어줍니까? 제가 열고 부자님들이? 닫죠. 아니 저 안에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직접 이렇게 열고 닫으세요? 예. 네. 직접 열고 닫죠. 잘하시네. 예. 옷은 직접 입은 사람 누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입혀줍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 아, 집에서 혹시 아내분이 입혀주신다거나 이 이야기가 예전에 헌재 재판관 중에 있었죠. 네. 옷을 아, 입고 그 딱 하면 법복을 법복 입혀주고 같은 판사, 거. 판사는 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죠. 아, 근데 그게 생긴 걸 보면 약간 혼자 입으면 땅에 끌릴 수밖에 없는 아, 뭐. 디자인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이빨도 직위형 자기가 안 네. 닦을 수도 있어요.
밥도 누가 떠먹여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저 보면 네. 진짜 저 문 열어주는 것도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 딱 보고 짚어주시네요. 문도 열어주고 직접. 아니 열지도 않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예. 10분 양보해서 사람들한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하기도 하고 그게 예의니까. 그렇죠. 그 일반 공무원들이 뭐 인사하고 그럴 필요 있어? 자기가 문 열고 탁 타면 되는 거지. 그렇네. 아니 그 지기현 재판부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심우정이 저렇게 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나왔는데 저기서 만약에 그 지기현과의 연결고리라든지 네. 이런 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네요. 그런 지금 부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네.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실 지기현 그 사이에 있는 게 또 지기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지기현이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저랬을까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침대 재판이라는 그런 행태를 질질 끌고 보이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 얼굴 뻘겋게 해서 사진 찍힌 그 부분. 네, 맞아요. 그건 뭐였는지 감찰한다고 하는데 감찰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나? 잘 아시겠지만 그 띠지 띠지. 네, 네, 폐기 네. 사건의 수사관들도 음. 1차적으로 감찰을 조금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지만 네. 어떻게 됐죠? 유야무야 됐었잖아요. 유야무야 됐다. 그때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네. 심우정이. 예, 심우정이었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네. 영장이 계속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찰이 기각을 해버렸죠. 청구를 아예 안 해줬죠.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네. 때. 예, 그래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 거고 네. 이악물고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이악물고 역할을 했을 때 예. 자기한테 돌아온 이익이 있냐? 아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진짜 약점이 세게 잡혔거나 아니면 야 판은 다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너만 협조해주면 돼.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근데 사실 둘 중에 그 하나. 전에 보면은 뭐 김건희 무혐의도 그렇고 이종섭 도피도 그렇고 그리고 네. 본인의 딸 채용 의혹도 그렇고 딸 채용 네, 그렇죠. 그 앞에는 이제 뭔가 그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 선택을 해서 논란을 조금 해소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심우정이 쭉 해왔고 네. 사실 딸 채용 의혹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보니까 노동부에서 심우정의 딸 채용은 외법이다. 지원 자격조차 없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켰지 않았을까. 네. 딸 이제 가족 문제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추정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특검이 조사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과연 뭐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었다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을 작동시켜 왔다. 네. 그걸로 뭔가 큰 판을 바꾸려고 했었다. 음. 이런 게 드러나면 굉장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누구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보다 왜 그때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뛰어들었냐 정치판에 대선판에 그렇죠. 그런 게 그게 더 중요한 궁금한 거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굴 만났다, 뭐 어디서 나왔다, 뭐가 나왔는데 그게 AI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그건 격가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주고 있는 모습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느냐. 네. 이거. 그 당시에 돌았던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돼요. 아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소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예. 뭐 차차 아마 특검이 뭐 그런 풍문들도 검증해 나가겠죠. 예. 그래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심우정 네. 총장. 예. 김건희 디올백이나 아니면 보이지 못한 주가 조작도 다 면죄부를 준 게 그러니까 바로 도이치 심우정 주가 본인이었다. 주가 조작 이상하네. 사건도 한번 보세요. 네. 그때 그렇게 이제 전 검찰총장인 이원석이 그렇게 수사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수사팀이 꼭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날라가잖아요. 날라간 다음 총장으로 온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인천지검에 있었다 그러죠? 네. 인천지검에 또 우리가 유명한 마약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하고 수상해요. 검찰하고 그 관계가 잠깐 껄끄러워졌을 때 딱 뭔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